하루 만에 9% 증발 코스피 대폭락. 도대체 무슨 일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아주 무서운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코스피가 단 하루 만에 669포인트, 8.95% 빠지면서 6,806까지 주저앉았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국가대표 반도체주들이 한날 한시에 두 자릿수로 폭락했습니다. 패닉셀 이런 말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건 어제는 또 반등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팩트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요동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숫자로 보는 검은 월요일. 먼저 정확한 팩트부터 짚고 갈게요. 7월 13일 월요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85% 하락한 7,412로 출발했습니다. 시작부터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요. 오전 10시 34분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매도 사이드카가 먼저 발동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경고음이었어요. 그런데 오후 들어 매도세가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후 1시 28분 코스피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8.08% 급락한 6,871까지 떨어지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지수가 하루 만에 8% 이상 빠진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되는데요. 발동되면 채권을 제외한 모든 종목과 파생상품 거래가 20분간 전면 중단됩니다. 이날 최종적으로 코스피는 669.01포인트, 8.95% 떨어진 6,806.93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는 6,861선까지 밀렸고요. 여기서 놀라운 팩트 하나. 이번이 올해 들어서만 벌써 7번째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총 13번 발동됐는데 그중 절반이 넘는 7번이 올해 한 해에 몰려있는 거예요. 사이드카는 더 심각합니다. 올해만 35번 발동됐는데 이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26번을 이미 훌쩍 넘어선 수치입니다. 즉 올해 한국 증시의 변동성 자체가 리먼 사태 때보다 더 크다는 뜻이에요. 2. 반도체 대장주 하루 만에 반토막 공포. 이번 폭락의 진짜 주인공은 반도체 대형주였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이날 10.70% 급락한 254만 4,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구간이 순식간에 무너진 거예요. 더 무서운 건 SK하이닉스였습니다. 25.37% 폭락하며 184만 5천원까지 밀렸는데요. 장중에는 200만원 선이 붕괴됐다가 190만원 선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지주사격인 SK스퀘어는 17.60%, 삼성전기는 18.62% 급락했습니다. 거의 모든 반도체 밸류체인 종목이 두 자릿수로 무너진 하루였어요. 수급을 보면 개인 투자자는 3조 8,810억 원을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 7,064억 원, 2조 1,96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즉 스마트머니로 불리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짐을 싸서 나간 하루였습니다. 3. 진짜 방아쇠는 중동 마이너스 호르무즈 해협 무력 충돌. 자, 그럼 진짜 원인이 뭐냐? 여러 매체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건 바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주말 사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새로운 직접적인 군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이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졌다는 소식에 전 세계 위험 자산이 일제히 흔들린 겁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해서 통과하는 화물의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구상을 꺼내 들었고 나아가 이란산 화물의 최대 20%의 통항료를 매기겠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미 해군 주도 기관이 7월 14일 밤 8시 GMT를 기해 이란의 모든 항구와 연안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 여파로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폭등했습니다. WTI는 9.22% 오른 배럴당 78.09달러, 브렌트유는 9.39% 오른 83.15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유가 급등은 곧바로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로 이어지고 이건 다시 금리 인하 기대를 후퇴시키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됩니다. 즉 중동 무력 충돌 유가 급등 물가 우려. 위험자산 회피 이 공식이 하루 만에 시장을 덮친 거예요. 4. SK하이닉스 ADR 축포가 왜 독배가 됐나? 두 번째 방아쇠는 좀 더 한국적인 이슈입니다. 바로 SK하이닉스의 미국 나스닥 ADR 즉 미국 예탁증서 상장 이벤트예요.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을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 목적으로 나스닥 ADR 상장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장이 현실화되고 나니 시장에서는 이벤트가 끝났다며 차익을 실현하려는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는 이번 급락에 대해
반도체 업황이나 중장기 이익 전망이 훼손된 게 아니라 ADR 상장이라는 단기 이벤트가 소멸한 데다 그동안 지나치게 높아진 실적 기대치 그리고 레버리지 포지션 정리가 동시에 겹치면서 나타난 통증에 가깝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 ADR을 비롯해 마이크론,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같은 메모리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섹터 전반에 걸친 동반 조정이었다는 겁니다. 또 AI 버블 붕괴론 다시 고개 들다 세 번째 배경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실 이번 폭락 이전 7월 초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었어요. 메타 플랫폼즈가 자사에 남는 AI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서 네오클라우드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시장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AI 컴퓨팅 자원이 남아돈다는 건 결국 메모리 반도체를 더 이상 예전만큼 사지 않겠다는 뜻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가는 신호 아니냐. 이 해석 하나로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주가가 10% 가까이 급락했고 이 충격이 그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전이되면서 코스피 조정의 밑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서버렉 출시가 PCB 기판 문제로 1년 이상 지연됐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AI 투자 사이클이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시장 저변에 계속 깔려 있었던 겁니다. 즉 이번 폭락은 단순히 하루짜리 이벤트가 아니라 중동 리스크, ADR 차익 실현 AI, 버블 논쟁이라는 세 가지 압력이 한꺼번에 터진 복합 패닉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6. 반전 마이너스 다음날 코스피는 다시 반등했다. 자,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폭락 다음 날인 7월 14일 코스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56% 내린 6,769로 출발했는데요. 장중 한때 6,448까지 밀리며 낙폭을 5%대까지 키우기도 했지만 결국 기관과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6,856.83으로 0.73%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장중 변동폭이 무려 531포인트에 달할 정도로 극심한 롤러코스터 장세였어요. 이날 반등의 주역은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은 홀로 3조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방어선을 쳤고 외국인도 9,600억 원 넘게 사들이며 3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전날 폭락장에서 3조 8천억 원어치를 받아냈던 개인 투자자들은 이날은 오히려 4조 원 넘게 팔며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하루 만에 매수 주체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삼성전자는 5%대, SK하이닉스는 34%대 반등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지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일 과도한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많았고 실제로 코스닥은 이날도 1.92% 추가 하락하며 종가 기준 800선이 무너진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한때 749선까지 밀리며 2025년 6월 이후 최저치를 다시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7. 다음 관전 포인트 마이너스 이번 주가 진짜 고비.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취임 후 첫 반기 의회 증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금리 관련 발언 톤이 이달 말 예정된 FOMC 회의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둘째, 미국 6월 소비자물 가지수 CPI 발표입니다. 유가 급등이 물가에 얼마나 반영됐는지가 확인되는 시점인데요. 셋째는 역시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의 향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고 종전 협상이 재개되느냐 아니면 갈등이 더 확대되느냐에 따라 유가와 증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7월 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2분기 실적 발표와 자본 지출 가이던스도 예정돼 있어서 이 결과에 따라 지금의 AI 버블 논쟁에 어느 정도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 클로징. 정리하면 이번 코스피 폭락은 중동 지정학 리스크, SK하이닉스 ADR 차익 실현, 그리고 AI 버블 논쟁이라는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겹치면서 벌어진 복합 패닉이었고 하루 만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근본적인 불확실성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원래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니만큼 오늘 영상은 투자 조언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팩트를 정리해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케빈 워시 의장 발언과 이번 주 CPI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